자, 말할 때 신경 쓰셔야 하는 것들. 실제로 영어 공부를, 특히나 말하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 공부, 말하기 공부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많이 외우고, 많이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내 입이 자동적으로 따라줄 거다.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부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시간 꼬라박자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내 입은 따라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말을 잘하게 될 거야. 이게 기본이죠. 저는 그 생각에 부정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떤 식으로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시간 투자를 좀 줄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번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을 혹시 영어를 말하기를 공부를 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많이 들으세요, 많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분이 영어를 잘할 수는 있을지언정 약간 교육자의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좀 최대한 빨리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교육자들은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자, 말할 때 신경 쓰셔야 하는 것들. 자, 첫 번째로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말할 때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은, 말하기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영어 말하기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단어를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문장을 조합을 한다든지, 그쵸? 이런 조합,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서 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법이 맞냐 안 맞냐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뱉어내세요.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버벅거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혹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영어를 잘하고 혹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왜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버벅거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being fluent라고 하죠. being fluent in English라고 하죠. 잘한다 못한다, 영어를 유창하다 안 유창하다. 물론 거기에는 발음도 있고 표현도 있고 뭐 문장의 길이, 단어의 수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발음이고요. 그 두 번째, 발음이 초반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잘한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버벅거림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버벅거림을 첫 번째로 신경을 쓰느냐, 많은 분들이, 말하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음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에 치중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도 많으세요. 그런데 버벅거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버벅거림을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버벅거림을 없애야 실제로 영어를 잘하게 들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버벅거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으로 버벅거림을 놓으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느냐 안 말하느냐. 생각을 하고 말하시게 되게 되면 문장을 만든다든지 단어를 떠올린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게 되면, 떠올리시게 되게 되면 그 딜레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머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 나는 딜레이가 생겨서 말을 해도 괜찮구나 라고 이해를 그렇게 자기 머리가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버벅거림이, 물론 단어의 버벅거림도, 이 버벅거림에도 종류가 많은데, 단어의 버벅거림이나 이제 그쵸, 표현의 버벅거림, 발음 때문에 버벅거림, 단어의 음절이 길기 때문에 버벅거림, 말이 꼬이는 현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생각한다든지 바로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버벅거림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면서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떠올려야 그 단어가 입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도 버벅거립니다. 다시 태어날까요? 이렇게 반대로 한번 여쭤볼까요? 경기도 호카게님께서 한국말을 하듯이 영어를 하시게 되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말도 저도 버벅거려요. 그쵸? 근데 그 버벅거림의 정도를 말을 하는 거죠. 한국말 수준으로 버벅거리지 않는다면, 영어도 그 정도로 안 버벅거린다면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본인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버벅거림은 버벅거림을 하나도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어를 잘한다고 들을 수 있는, 혹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버벅거리자 이 말이죠. 그러려면 버벅거림이 실제로 내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 일단은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버벅거림, 이것도 이제 그 신경 써야 되는 걸로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발음이죠. 발음. 그러니까 순서로 이제 저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중요도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실제로 저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아니요, 반성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발음에 대한 것들은 크게 그렇게 중요도를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이거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처음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발음이라고 하고 억양이나 표현은 포장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실력이나 기본적인 거라기보다는 포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발음에 대한 것들을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발음의 중요도가 커지긴 하지만, 실제로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게끔 해요. 그런데 왜 발음을 제가 3번으로 놨냐면, 실제로 발음이라는 것들은 반복을 많이 하면, 이제 발음을 하는 방법적인 걸 알면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금방 익숙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발음이 좋으신 분들도 많으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테크닉적인 것들, 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소리가 나야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지 아시게 되게 되면, 말할 때 발음을 신경 쓰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조금 괴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동영상,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분들은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혼자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3번으로 발음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쓰셔야 할 게 구조죠.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구조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합니다. 자, 단어를 다 아는데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장에 하고 싶은 말에 단어들은 다 아는데도 이게 좀 구조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실제로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 단어에서 막히세요. 자, 문장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거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실 거로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이과 주어로 풀어야 되는가, 동명사 주어로 풀어야 되는가, 이 문장은 주어를 이거를 두고 사역동사로 풀어야 되는가, 뭔가 첫 단어부터 주어부터 이제 막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 시작이 힘들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의 단어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구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 이 구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 구조가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레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적을까요? 5번부터는 레벨을 높이고 싶은 분들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자, 여기서 5번은 이제 문장 길이죠. 자,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 문장에 다 담는가, 혹은 이 문장을 지금 쪼개서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는가, 이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말이 끝나고 내가 말했던 거에서 부족한 것들을 얼마나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문장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짧다,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 그 문장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실제로 한국말로 하게 되면 꽤 긴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게 되면 짧게 이렇게 짧게 나온다고 하게 되게 되면, 물론 이거는 4번에 있는 구조랑 또 연관이 있겠지만은 한 번에 내가 다 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를 신경 쓰셔야 되고, 연습을 하실 때도 최대한 풀 센텐스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쵸? 실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말을 할 때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연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부러 느려서 저 풀 센텐스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문장 길이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예,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구조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의 구조는 말할 때 초반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구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구조의 다양성이죠. 자, 이번에 내가 이 말을 이렇게 구조로 풀어냈는데 다른 구조로 말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말을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할 때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을 상담을 꽤 하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을 워킹이건 뭐 그 연수를 다녀오셨건 아니면은 혹은 유학을 하셨건 그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대부분, 실제로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외국 경력, 외국에 있었던 기간 10년 이하는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할 줄 아는 말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말 즉슨 쉽게 말하게 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심플하게 내가 좀 플루언트하게 보이게끔, 안 뻐벅거리게끔 짧게 던지는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이 말을 할 때 또 역시 이거는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내가 방금 말했던 거를 다른 구조로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방법적인 것들은 다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표현이죠. 그렇죠? 자, 실제로 구조도 쓸 수 있고 단어도 쓸 수 있고, 단어 쓰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구조 쓰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장 길이도 내가 봤을 때는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길게 말하고 짧게 말할 때는 짧게 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풀어내는 얘기를 조금 더 포장을 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자, 포장에 들어간 게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 포장을 어떻게 하게 되면 이 포장으로 그 이제 표현을 잘 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거를 실제로 나는 방금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풀어냈는데 여기에 맞는 표현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레벨이 실제로 제가 5번, 6번, 7번까지 신경을 쓰시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레벨이 높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 경험으로 따지게 되면 5번, 6번, 7번을 신경 쓰시려면 최소한 외국 경력이 5년 이상은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지, 그리고 버벅거리는 것들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개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거를 4번 밑에다가 제가 한번 추가를 할게요. 별표로 추가를 해볼까요? 그렇죠? 분량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으세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얼마나 말을 오래, 그 다음에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말하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각각에 대한 공부 방법,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다른 동영상, 다음에 방송을 할 때 또 충분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